아픈 사람이 그 물건을 만지면 그 기운이 들어가고요. 너무 오래 묵은 것들은 들이쉬지 않고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넘겨주세요. 앞으로 내가 또 부러질까봐를 암시하면서 갖고 계신 거랑 같은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중고 물품 요새 사람들 많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이것 중에 이 물건 중에 사면 괜찮은 것들과 절대 사면 안 되는 뭐 물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참 권유하기가 조금은 꺼려지는 게 중고라는 물건을 서로 맞교환해서 쓴다라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자원도 아끼고 환경적인 것들도 그렇고 또 집안으로는 금전도 더 이제 손해가 나가는 걸 좀 멈추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자칫 잘못 활용하면 나도 모르게 운이 꺾이고 집안이 막히고 아픈 사람이 발생하고 사고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요지들도 갖고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들은 무난히 사용하셔도 또 이걸 많이 보시다 보면 어머 저거 안 된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자꾸 자신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려야 될 것과 안 가려야 될 것, 중고가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려야 될 것과 이제 가리지 않으셔도 될 것들을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힘든 시절엔 조금이라도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어떠한 하나의 작은 고리가 내 패턴을 망치거나 내 흐름을 막으면 그 또한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은 다 기운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물체에는 기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상, 내가 만지고 다루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에는 뭐든지 기운이 있어요. 내가 사람이라는 양기가 이 안에 내 기운이 100이기 때문에 중고 모든 물품에도 다 기운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그 물건을 만지면 그 기운이 들어가고요. 또 내가 돈을 징그럽게 쩔쩔쩔 매고 힘들었던 사람이 지갑을 활용했다라면 그 지갑이 이동을 하면서도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른 기운이 포함돼서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너무 묵은 물건들은 가급적 조금 안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요, 이제 중고 물품 되게 많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계가 되게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물건들은 또 하루하루 갖고 노는 장난감이 틀려지고 하루하루 몸의 크기가 틀려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의 다 삶을 올라가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라 이런 것들은 맞교환을 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서로 당근이나 아니면 요즘 뭐 중고 물품 사이트라든가 책들이라든가 보고 넘겨야 될 것들 그 순간에만 쓰는 것들은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금전도 훨씬 아끼실 수 있고요. 또 사이즈 교환 같은 것들 요즘 많이 올라오잖아요. 사놓고 한 번도 안 입고 이런 물품들 서로 맞교환 하시거나 중고 물품 매매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일 유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뭐 이제 돌이라든가 쇠, 나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기운이 조금 더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쓰던 것인지 누가 쓰던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상문이 들어서 이 물건을 처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고가구는 조금 활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같은 나무를 들여와도 탈이 나는 사람과 탈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목신동토라고 하죠. 나무를 들여서 탈이 나는 사람과 탈이 나지 않는 사람, 쇠나 돌도 이 사람에 따라 탈이 나는 방법들이 틀립니다.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할머니가 귀신같이 잘하시는 게 그 집에 아픈 사람 생기면 동법을 그렇게 잘 살피셨어요. 바가지에 가세를 들고 실을 걸쳐서 가면 그 물건 앞에 가면 실이 바르륵 떨려서 동법을 잡아서 사람들을 되게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물건의 탈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된 고가구라든가 뭐 내가 명품들도 요즘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 옷인데 내가 내 돈 주고는 못 사 입는데 어느 정도 좀 새 거가 나와서 명품은 유행을 안 타니까 사신다 하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오래 묵을수록 그 사람의 기운이 더 많이 배겨져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기운들도 내가 갖고 들어오고, 금전이 잘 풀리던 사람들도 이 지갑 하나, 이 백 하나 샀더니 내 돈 주고 못 사서 샀는데, 나는 이 지갑 때문이라고 보니까 좋지, 못 사는 거 샀으니까. 하지만 이 지갑 때문이나 이런 물건 하나 때문에 내가 꼬여가는 걸 모르고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특히 이런 물건들은 가리셔야 됩니다. 아픈 사람은 점점 양기화해서 기운을 잃어서 음기화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든 나쁜 기운들을 타기도 너무나도 잘 타요. 그래서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절대 나무나 쇠를 들일 때 불을 다루는 뭐 가스렌지라든가 이런 화덕 쪽에 있는 것들도 조심히 들이시는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딱 하나예요. 치료기구들이에요. 사세요, 그냥. 왜냐? 제가 그랬죠. 운이 안 좋을 땐 돈을 써야 된다라고. 조금은 의료기기들은 그걸 쓰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아픈 사람이 쓰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집안에 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아픈 사람들 기구, 의료기구들이 몇백만 원씩 가격을 하는 건 알아요. 그냥 새 거 사셔서 내 운도 땜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환자들이 사용하시던 거 제발 사용하지 마세요. 목발, 내가 필요해서 사왔지만 내가 또 다칠 일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더 내가 아플 일도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가져오는 걸 제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혹여 또 이제 아픈 물건들 활용하시고 그 아픔이나 이제 뭐 병이 다 나으셨으면 버리셔야 되는데, 목발 하나에 가격이 조금 간다고 목발 계속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 앞으로 내가 또 부러질까봐를 암시하면서 갖고 계신 거랑 같은 거예요. 그때 운으로 과감히 쓰시고 그냥 내어두세요. 팔지 마시고 밖에 내어두시면 또 본인 같으신 분이 주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들어왔다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물건이니 절대 이제 보관도 하지 마시고, 중고 물품에서 아픈 사람이 활용했던 것들, 환자가 활용하는 것들은 절대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동법이 다르니까 너무 오래 묵은 것들은 들이시지 않고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넘겨주세요.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다 보면 내 운도 또 나가게 되어 있으니 그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제 오래된 물건인지 좀 약간 안 쓰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골동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액자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맞아요. 골동품 같은 그런 것도 영향을 받나요? 네, 이제 사람에 따라 제가 아까 동법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요즘은 앤틱 자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프랑스나 유럽 이런 쪽에서 고가구들 몇백 년 된 거, 찻잔들 금가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고가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업성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사주를 보면 목신동토나 이런 것들을 타지 않는 분들이세요. 제가 동법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들여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쇠를 들여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여서 나타나는 이런 동법이 다르다 보니까 앤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사주 안에 분명히 편집증이라든가 이런 수집증, 모아내는 그런 것들, 모아서도 이렇게 묻어두려고 하시는 성향들이나 그런 사주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앤틱을 가지고 와도 동법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약간 나타나는 동법이라서 이거는 딱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동법이 다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래된 묵은 물건들은 그만큼 그 사람의 기운이 안 좋은 사람의 기운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의 기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거기에 너무 많이 서려 있으니 일반인 분들은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어쩔 수 없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고가인데 그래도 지금은 꼭 필요해서 쓰시는 분들 있죠. 뭐 환자는 무조건 안 된다 했고요. 이러신 분들 이런 물건 들어올 때 괜히 찝찝하시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 이제 소금을 뿌린다거나 오곡을 뿌린다거나 팥을 조금 뿌린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밖에서 뿌리고 들어오면 좋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뿌리면 눈치 받잖아요. 그럴 땐 집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화장실로 가시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먼저 현관 거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소금이나 아니면 오곡, 이제 5가지 곡식을 말해요. 볶은 걸. 오곡 아니면 팥을 뿌려서 이렇게 부정을 걷어낸다라고 해요. 걷어내고 화장실에서 하룻밤 묵혀두시고 그 다음날 물건을 갖고 나와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칼 같은 것도 들여올 때 식칼도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어요. 소금단지에다가 하룻밤을 이렇게 묵혀서 꽂아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옛날 할머니들은 쓰셨거든요. 왜냐면 칼로 인해서 베이는 그런 부정들을 막으려고 소금단지에다가 이렇게 하룻밤 꽂아두고 쓰셨다라고 해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에 하루 묵히시거나 이런 방법들로 비방을 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임금왕자 있잖아요. 임금왕자를 쓰셔서 거꾸로 붙이셔서 빨간 글씨로 그렇게 물건의 가운데 밑바닥에 붙이셔서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화장실에서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당입니다.